네, 유튜버의 인기 스타 김용윤 폴리티코 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용윤 소장이 뭐 이준석 스나이퍼, 이준석 스나이퍼. 네. 이준석에 대해서 또 얘가 또 뭐 유튜버를 개설했잖아요. 나는 그거 안 들어가 봤는데. 네, 들어가지 마세요. 눈벨이세요. 눈벨이에요. 네네네. 안 들어갔어요 나는. 세상 좋은 것만 보고 사는 게 참 어렵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아이고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굳이 가서 눈벨이실 필요 없는데 저는 참 얘 멘탈도 보통 멘탈이 아니다. 보통 아니지.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파 쪽의 멘탈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지. 는 핑계 대고 지는 제일 잘났고 전부 다 님이 잘못했고 지금까지 보시면 다 님이 잘못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고 뭐 다 님이야. 이 좌파 쪽이에요. 100% 좌파 쪽. 좌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댓글들도 보면 나중에 댓글들 읽어 드릴 건데 댓글들 보면 되게 웃긴 거고 이 이준석이 유튜브를 그렇게 욕하다가 유튜브 열었잖아요. 바닥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슈퍼챗도 받니 안 받니 이거 갖고 그렇게 읊었잖아요. 지는 능력이 안 돼서 못 여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을 절대 못 여는 거예요. 슈퍼챗 하면 실시간 비난 댓글 얘 감당 못 할걸요. 맞잖아요. 조금 올라왔다고 전부 고소한다느니 10억 내기 한다느니 했던 애가 그 실시간 댓글에 그땐 저는 들어갈 거거든요. 슈퍼챗 쏘면서 저 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안 열더라고요. 안 연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미천이 보여요. 1일 조회수 2만. 하루 다 합쳐봐야. 하루 2만. 조민한테도 개망신 당했네. 조민이 거기 이준석과 조민하고 비교 대상에도 올리지 마라 할 정도예요. 조민이가 이준석이 한 10배는 되네. 쪽팔려. 그러게 왜 열었어 임마. 이 유튜브 공격하더니 지가 유튜버라고. 아유. 그러니까 곧 100만에 달리고 계시는 이봉규 TV도 1일 조회수 꽤 높거든요. 폴리티코도 이제 신생인데 1일 조회수가 그래도 폴리티코의 10분의 1 수준이니까. 그렇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준석. 마음 준비하십시오. 예. 다음 사진 보시죠. 이게 뭐야? 아우. 바로 여러분이 조합원이 되어 주십시오. 아우 이 표정 봐. 이거 다리, 이 팔 이렇게 탁 꼬고 건방진 놈이. 저는 이거 때문에 빵 터졌는데. 지가 조합장이고 조합원이 돼달라. 네네네. 구독해달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구독을 구걸한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그냥 구독자 수도 항상 구독자 수도 오르지도 않지만 200명 어제는 들어가서 보니까 200명이 오히려 마이너스 됐더라고요. 마이너스 되게 힘들거든요. 마이너스. 네, 200명 마이너스 치고 어제 보니까 그 뷰수, 동영상의 뷰수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딱 자기 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신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준석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4월 달에는 신당 창당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다. 본인은 국민의힘의 반란군만 제압할 생각만 하고 있다면서 또 건방을 한번 떨었었는데 지금 8월 4일 차에 마음이 많이 급했나 봅니다. 신당을 창당하겠다. 신당 창당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신당 공천 장난치면 신당 창당에도 생각한다. 그리고 무소속 출마도 배제 안 한다. 근데 이게 좌파 DNA가 뭐냐면 노원구를 다지고 있다. 노원구에 지금 뭐 징계 상태로 머물러 있지만 노원구가 지 나와바리다라고 얘기하지만 공천 상대는 또 어떻게 될지 경선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노원구가 내 건데 공천 장난 나를 안 주면 나는 신당 창당하든지 무소속 출마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왜 줘야 되냐고. 왜 노원구에 줘야 되냐고. 그러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노원구에서 물어봤어요. 그 당협에 노원구 관리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노원구 관리하냐 했더니 뭔 관리냐고. 원래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고 뭐 선거 때만 되면 쉬엄쉬엄 기어 나오는데 원래도 안 했다. 그러니까 노원구 관리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3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지금 8월 4일차에 총선에서 신당 창당이나 무소속 출마도 배제하지 않는다. 근데 결국은 나가는 게 그 좌파 매체에 나가서 불러주는 데가 그쪽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과거 유승민 사례를 보면 끝까지 공천 안 주고 장난친다. 그런 식으로 장난칠 낌새가 명확하면 본인이 다른 행동을 하겠다. 그 이제 신당이나 이제 뭐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건데. 그래서 신당 창당과 탈당,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냐라고 사회자가 물으니까 신당, 탈당, 무소속은 거의 똑같은 것이다. 같은 도전이겠죠, 사실. 그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움직이겠다. 움직여 보라죠, 그죠? 개망신 당하는 겁니다. 아, 마이너스 4선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성 장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이 너무 웃겨요. 네. 대구 동구을 출마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다. 대구에 오면 저거 대구에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대구의 의사 그 협회 쪽에도 물어보니까 비호감 이런 비호감이 없대요. 이준석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보수의 텃밭이다 보니까 대구를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이준석이 노원에 집중하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퍼뜨린 것이다. 그렇지. 노원구에 집중하지 원래 지금도 집중하지 않는데 뭔 대구야. 개망신 당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100석, 범민주당 계열이 180석 정도 전망 내놨다고. 지가 뭘 안다고 내놔요. 전문가도 아닌데. 나는 이런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사에 아직도 실어주고 있는 거와 불러주는 곳이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고소장 조금 진행되는 부분들 정리되면 이게 대한민국 살아있겠습니까? 그러게.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평행세계. 지금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 지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또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보시면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걸 보면서 예전에 그려봤던 평행 세계를 다시 떠올렸다. 그러니까 그 세월호 참사랑 세계 잼버리 대회랑 이제 국가가 제대로 재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동시에 까는 거네. 그러니까 평행세계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보통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 호로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거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이런 진짜 호로 자식이네. 진짜. 이거는 정말 욕 나오는데 무슨 평행 세계 그냥 어려운 말 갖다 붙여 진짜 말 잘하는 분들은 말을 쉽게 전달력 있게 하는 거지 어렵게 말 안 하거든요. 결국은 네가 오늘은 까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끌어다가 세월호까지 가장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세월호까지 끌어당겼는데 얘도 참 엑기스 없다고 봐요. 그러면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준석이가 네네네. 신당 창당 선언을 하는데 어떻게 신당 창당하면은 이제 유승민이 뒤에서 조종할 수 있고 뭐 천하람, 뭐 이기인, 뭐 허은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걔네도 안 갈 것 같은데 걔네도 눈치 봐가지고 그 눈치를 볼 것 같으면 이준석 이 당대표 못 나오고 천직자지 이렇게 하면서 나왔겠어요. 당대표 선거에 천하람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직관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은하도 뭐 최고위원 나왔다는 것 자체 이기인 이 사람들이 그때 이준석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배너 말 모는 나머지 사람들 말이다 짐승 취급했잖아요. 같이 가는 동급으로 취급이 아니라 자기 배너의 그 주인공 찰턴 헤스턴이고 아유 그럼요. 뒤에는 이제 말들이야. 네. 그래서 완전 내 말이 동물 취급했잖아요. 네. 그 천직자지 허간보지 뭐 이기인부터 시작해서 몇 명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동물 취급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판단력이 있었으면 이준석과 함께하는 친구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직관력도 없을 뿐더러 이거 정치 감각도 아니 없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이준석을 과대평가했을 수 있어요. 그때 걔네들 뭐 조물아기들이니까 이준석이 뭐 하여튼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랬는데 그때까진 갔는데 가보니까 다 떨어졌잖아요. 거기 4명 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만 믿었는데 이거 이준석이 꼬리표 달고는 떨어지네.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야. 그리고 유튜브 보니까 에이? 아니 이준석
얘 지지자들이 이거밖에 안 돼? 유튜브에 그 저 구독자하고 조회수가 딱 나오잖아요. 에이 이러면 안 되겠다고. 진짜 이번에 이준석이 신당 창당하면 이번에는 안 들어가. 천하람도 안 들어가. 그럴 수 있어요. 이제는 본전이 다 드러났으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여우들인데. 그것도 재미난 한 판이 될 수 있겠다. 그 손절할 수 있어요, 이준석이를. 천하람 허나도 에이 이준석 따라가다 우리 앞길이 구말린데 망한다. 하긴 그 방송 박사님 방송에 그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공천 탈락 리스트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원주가 빠졌길래 조금 의아해했었는데 뭐 오늘 보니까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원주도 공천을 안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의 감성을 못 읽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여의도 재건축 네이밍부터 직관력이 없고 그냥 유튜브를 바닥 찍고 이제 뭐 총선에 신당 창당한다면 땅 파고 들어가야죠.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가능성 없다라고 보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준석의 심리는요. 그런 이제 조폭들 심리하고 비슷해요. 뭐냐면 이 조합 이런 거를 손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합장이라든지 이런. 그 대부분 이제 조폭이나 이런 사람 손댑니다. 왜냐하면 왜 건달이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건달이 이 말을 건자예요. 아 그래요? 손에 땀을 안 묻히는 게 건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일을 안 해. 그냥 어떻게 해서 공갈 협박해서 돈 뜯고 시장 상인들한테 돈 뜯고 삥 뜯고 일을 안 하니까 이준석도 무슨 뭔가 노력을 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맞아. 건달이야. 그러니까 조합장 그 아이디어가 나온 게 그냥 한 방에 조합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꼬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몇백억 몇천억 이재명처럼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도 뭐 어떻게 조합으로 해서 뭐 막 해보자. 달려들어서 한번 그냥 신당으로 먹겠다는 건데 이게 조폭 건달 심리가 있어요. 얘가 정치 건달이야. 그렇네요. 조합장이 이준석이고 책임 감리의 이기인이고 천하람이 현장 소장으로 의미 없는 짓거리로 네이밍을 막 했는데 보니까 다 까만 무리들이네요. 일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깡패짓 하고 뭐 한몫 해보겠다. 조폭심리예요. 조합장 들이대는 거 보니까. 저는 여기 조합원으로 잘못 가입하면 같이 감옥 갑니다. 훅 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근데 한번 또 그 여쭤봤어요. 여의도에 오울에 계신 분한테 여쭤를 봤더니 왜 이준석 신당 창당 얘기까지 나오면 뭔 믿는 구석이 있냐. 저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또 한번 드려봤어요. 해봤더니 그게 그렇게 쉽게 너 말대로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지난 공천 100석의 공천을 유승민이 했잖아요. 그렇지. 유승민이 그 100석의 공천의 20% 정도가 유승민 사람으로 국민의힘이 아직도 채워져 있다. 수치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20%가 아직까지 채워져 있고 그리고 눈앞에서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김무성을 김무성.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진 거 아니다. 뭐 교육에 관련돼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지금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발휘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걸 수도 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가 그렇게 무자르듯이 확 잘라지고 자 다시 시작 이게 안 되는 게 다 그런 거다. 대구만 봐도 유승민 걔가 구청장이고 뭐고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더라도 구청장이고 뭐고 구의원이고 도의원 뭐 다 유승민 사람들인데 그게 그렇게 쉽게 빠지냐 안 빠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 상하거나 가슴 치지 마라. 정치가 원래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이번에 참에는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바뀌죠. 바뀌어야 되고 이 상황으로 가다가는 정말 보수가 괴멸이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색으로 만들어진 대통령이 아니에요. 정말 시스템을 잡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의 정치판, 국민의힘도 시스템으로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20년, 30년 정말 자유시장 경제체제,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가려 법치주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지금 현재 정치판이 안 바뀌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왔던 감성하고는 다르게 갈 그럼요. 거다. 저는 그거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천은 뭐 이들의 감성,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정치계의 감성으로 가다가는 정말로 이준석이 말하는 그 백석도 못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 정화를 하지 않으면 정말 그 국민의 보수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 절대 못 얻습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이준석은 뭐 내쳐야 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요.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김영윤 소장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네. 이제는 본전이 드러났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뭐 김무성 네. 그 영향력이 상당히 커요. 아직도. 지금도.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은 그래도 김무성도 처음에는 실망을 해도 그때 도장 들고 나르샤하고 나르샤. 실망해도 그래도 좀 뭐 이렇게 묻어왔어요. 네네. 근데 지금 들으면 손절했다니까. 나도 김무성하고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친한데. 그 지금은 욕 더럽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이봉규 저 새끼 나하고 형 동생하고 저렇게 친한데 저 새끼가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막 나를 까냐 이러고 내가 그 얘기 들은 적 있어. 아 진짜요? 무지하게 욕하더라고. 네. 이봉규가 어떻게 저렇게 됐냐. 아니 근데 그건 개인적으로 친한 거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한 것도 뭐 한 번 실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했던 한 번 실수. 이것까지는 국민들도 나도 마찬가지라 한 번은 봐준다고. 근데 계속해서 저렇게 뒤에서 이준석 같은 놈들 유승민하고 또 손잡고 계속 저렇게 주물르려고 하는 거는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요. 지금 그 전까지는 그래 알겠어. 그렇게 정치판이 그렇다니까. 정치판이 그랬으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신 이후로는 정치판은 지금까지 알던 그 감성하고는 완벽히 다르다는 거를 그렇죠. 국민들도 느끼고 앞으로 느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대한민국이 살아간다. 우리 지금 체제 전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이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40대들이 물론 보수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보수의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세대 때 그런 반공에 대한 교육이 없어지는 세대, 우리 밑에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요. 예. 반공 교육 반드시 필요하고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입니다. 그럼요. 이런 툭하면 넘어가요. 훅하고 넘어갈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된 거야. 간신히 부여잡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운 거밖에라고 진짜 뭐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거는 맞습니다. 도왔다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지금 제가 마지막에 이게 다른 사진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띄워졌으면 좋은데 지금 예, 또 예. 못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보면서 SNS에 뒷걸음하는 사진에 뭐라고 멘트가 돼 있었냐면 너무 와닿더라고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공산당에 팔아 넘기려 했던. 아 이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공산당에 팔아 넘기려 했던 이 문재인. 네. 야, 그럼요. 팔아 넘기기 직전에, 예, 정말 시스템으로 직전에 우리가 막았습니다. 그렇죠. 막으신 분들이 누구냐?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헌신과 희생으로 쌓아 올린 지금 선대 그리고 그 김은경이 비하했던 노인 세대들이 맞잖아요. 60대, 70대, 80대 분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쌓아온 거고 지금은 다시 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쪽으로 가고 있냐면 정말 그 우매한 국민들을 두고 정말 공산당을 맡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예. 그때의 체제 전쟁을 지금 다시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근데 그만큼의 진짜 위험도를 국민들이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모른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 저는 아까 말씀대로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야구단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상민 의원 마트레이드 하고 싶은 거예요. 유승민 대구 가라. 그러게 이상민은. 네, 이상민 의원님 그래도 그 상식적이야 그래도 좌파지만 상식적인 좌파야. 그러니까. 상식적인 좌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 미국처럼 민주당, 공화당 뭐 좌파 우파가 상식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여기는 이 좌파가 아니라 앞에 붙여야죠. 주사파. 그렇죠. 주사파 김정은을 뒤쪽 북한을 충성하는 이런 놈들이 말아먹으려고 그랬던 건데. 저는 진짜 박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지금 대한민국의 전라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투표율이 90%, 92%, 93%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균형과 견제가 없는 거예요. 균형과 견제가 있어야지 당연히 부패가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라도 하면 부패 왜 그러냐? 모두가 거기서 정상적인 사람은 오히려 비난받는 사람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부패 가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같이 이렇게 우덜끼리.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전라도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0 몇 년 차 세습까지 가는 상황에서도 80%의 그 투표했어요. 80%의 투표율이 지지도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전라도는 92, 3%거죠. 이거는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사실상 독재란 말이죠. 민주 독재예요. 민주당 독재. 민주당 독재. 민주당 독재이기 때문에 이런 이번에 잼버리 같은 것도 나오고 저 아이파크 무너지는 것도 독재에서 다 저들 독재는 부패하게 돼 있거든. 아유, 그럼. 그래서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 왜 도냐고. 정말 섬처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에 사시는 분들도 생각 진짜 미래 세대를 돼요. 위해서 생각 잘 하셔야 되고. 애국자들 많거든 거기도. 근데 그럼요. 그분들이 이제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데 그분들 목소리가 아직은 작은 게 저 독재를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죠. 그래서 이게 저도 이준석이 그러니까 거기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순천에 또아리를 틀고 그렇게 기웃거리는 거예요. 갔으면 좋겠어. 그냥 그 이상민 의원하고 유승민 트레이드. 트레이드하고 이준석은 그냥 깍두기로 그냥 보내버리는 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정리했습니다. 김영윤 폴리티코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